이 맥주 광고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거 맥주병을 이렇게 또 올려놔야겠다. 이번 순서는 이게 설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발짝 앞에 나간 모습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한국 건축계를 이끌어가는 모든 상을 다 휩쓸어버린 투다. 설계왕 투다. 설계왕. 양불이라. 건축왕. 요거 사례가 있어요. 되게 작은 땅을 가지고 오신 건축주하고 상담을 하고 아직 계약 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요거를 방송을 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 계약까지 이어질 그 중랑구 상봉동에 땅 면적이 33평. 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던 오래된 다가구 주택을 이제 물려받은 케이스예요. 가족이 같이 살 집을 좀 져볼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이제 하시는데 그 서울에 이제 도심에 이제 이런 집을 지을 때 항상 이제 부족한 건 돈이고 건물 가치의 추후적인 향상을 위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여기에서 가장 특이할 지점이 3종 일반이라는 뭐 3종 일반 어떤 거예요? 주택들을 많이 짓는 이제 지역이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에 많이 짓게 되시는데 전용 주거 지역은 보통 이제 단독 주택을 짓게 되고 일반 주거 지역은 이제 다양하게 뭐 다가구도 짓고 다세대도 짓고 또 상가 주택도 짓고 그 1, 2, 3종이 뭐가 차이가 나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60% 건폐율 60%에 150% 용적률은 2종은 60에 200, 3종은 50%, 건폐율이 50%예요. 50, 더 작아요. 네. 건폐율이 50에 대신에 용적률은 250이에요. 용적률로 그 땅의 어떤 미래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작은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용적률 250%를 채울 재간이 없어요. 왜요? 왜 그러냐? 정부 일조 사선 때문에 그렇죠. 아하, 저런. 건폐율 50%로 5계층을 쌓아야 250%를 만들 수 있잖아요. 3종에서는 최소 5층은 돼야 양을 가득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지의 폭이 9m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4층이 올라가는 순간 요 영역에서 요 영역만 이제 4층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4층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땅인 거예요. 아마도 이거를 매매로 한다고 했을 때 용적률을 다 못 채우는 땅이기 때문에 3종이라면 보통 2종보다 비싸고 2종은 1종보다 비쌀 텐데 혹시 구매할 때 비싸게 구매하시는 조금 실수를 범하실 수도 있으니 그렇겠다. 그건 좀 잘 알아보셔야 된다. 근데 물론 이분은 상속받은 케이스고 이 안에서 이제 최대한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키 포인트는 용적률이 많다고 해서 다 용적 좋은 찾아보는 건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단독주택이 아닌 이런 좀 다가구 주택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주차예요. 주차 대수에 따라서 가구 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넣고 구성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잖아요. 많이 쓰는 방법이 연접 주차죠. 도로 끝에서 우리 대지 끝까지 16m는 돼야 된다. 그렇죠. 직격조 두 대를 넣고 그렇죠. 앞에 6m가 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내 땅의 깊이는 기본적으로 10m 이상은 돼야 될 거고 네. 도로하고 포함했을 때는 최소 16m는 돼야 연접 주차를 풀 수가 있고 그래야 땅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또 하나는 뭐 반지하가 있다고 해서 지하가 있으니까 또 지하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반지하가 좋지 않나라고 하지만 철거는 어쨌든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지하 같은 경우는 가시설을 하고 철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서울 같은 경우는 연속된 층이 4계층만 돼도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철거 감리가 상주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는 다행히 3계층이어서 철거 신고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2천만 원 중반대 정도 예측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철거 허가가 된다 그러면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이 상황이다. 그렇구나. 네. 이분한테 좋은 제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사례를 가지고 상담을 좀 해드렸어요. 신림동에 있는 42평 정도 돼요. 여기보다는 좀 크죠. 근데 희한하게 1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건폐율은 여기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60%고 용적률이 150%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조 사선 때문이기보다는 오히려 용적률 때문에 층이 제한을 받는 케이스예요.
3층 정도가 거의 한계였겠죠. 신림동이 반지하 건물들이 많죠.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있는 데가 많아요. 건축주가 지하를 아예 구성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거주 환경이 너무 이제 열악해지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지향하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고, 저희가 제안드린 건 뭐냐면 일부를 반지하 형태로 가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1층을 일부만 반지하로 구성을 해서 1층 일부가 땅에 한 90cm가 내려가 있고 그 상부에 평다락을 걸었어요. 원룸의 사이즈지만 방이 하나 더 있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임대 수익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쾌적한 지하의 환경을 구성하면서 다락을 함께 놓고 좀 극복을 한 사례예요. 지금 보면은 반지하를 없애는 그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진 않나요? 지금 제가 표현을 반지하라고 했지만 1층이 조금 내려가는 슬라브가 다운된 거로 보셔야 되는 그러면은 거죠. 1층이다. 1층인 거죠. 지하는 서울시에서도 원천적으로 이게 불허하고 있는 그 기조라 좋은 아이디어다. 평다락이 충수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지자체마다 평다락을 허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대한 이슈도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지침에서 평다락을 허용 안 하는 쪽에 지침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림동도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확인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1층에 다락이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평다락이 됩니다. 신림에서 그렇죠. 우리가 다가구나 이런 것들이 항상 이렇게 평평하고 플랫하고 전부기조 때문에 층고를 낮춰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좀 생각을 달리하면 평다락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사례인 경우에도 결국은 물리적으로 3층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면 3층과 일부 다락을 쓰든 아니면 일부 복층으로 4층을 쓰더라도 1층은 반지하 형태로 구성을 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도 자는 거, 생활을 같이 하는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오피스의 형식을 구성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락은 사람이 쓸 수 없는 높이의 다락이 되겠죠? 그러면? 평다락인데 실제로 마감을 해놓고 나면 한 1.2m 정도. 우리가 흔히 보는 복층 오피스텔로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의 관건은 주차 대수잖아요. 1층에 세대를 얼마큼 넣을지에 대한 부분들도 요 평다락도 물려 있을 거잖아요. 건폐율 싸움이잖아요. 건축 그렇죠. 싸움. 그래서 건축 면적은 최대한 확보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차는 제가 보기엔 2대가 맥시멈일 두 거다. 대고, 뭐 일과 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사무실 개념으로 풀게 되면 주차 카운팅은 0대가 될 거예요. 근생 면적으로는. 2층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의 주택을 하나를 넣어도 되고 0.5대 카운팅 되는 2개를 넣어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3층에 한 가구. 그러면 2대로 주차 카운팅이 되는 거죠. 2대에 건폐율 50에 세기층 반지하와 일부 다락이 있는. 네. 근데 그렇게 푸는 거에 대한 제안을 드렸고 이거는 되게 좋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곧 오실 것처럼 하셨는데 아직 연락이 없네요. 제 속상한 게 건폐율인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 작은 땅에서 건폐율이 50%로 제한된다는 거는 실제로 안에서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자고 완전히 고양이나 개들은 좋겠다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죠.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 오랜만에 또 이게 보드를 제대로 써먹은 것 같아서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주라 땅만 주라. 좋다. 너무 준비를 잘했어. 성적 먹을 거네. 참 잘했어요. 애플. 애플. 애플 잘 씁니다.